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보통 이제 고차 방정식 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2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든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차수가 높아지면 3차가 되든지 4차가 되면 어떻게 방정식 풀이를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돼요. 일단 3차 방정식부터 먼저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23 이꼴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인 알파, 베타, 감마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 자, 대원칙을 하나 줄게요. 자, 우리는 3차 방정식 풀이를 할 겁니다. 3차 방정식 풀이에요. 3차 방정식 풀이를 할 때 대원칙이야, 대원칙. 3차 방정식 풀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3차 방정식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 풀이를 하려면 무조건 근 한 개를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근 한 개를 찾아내야 돼. 자, 근 한 개를 찾아내지 못하면 3차 방정식 풀이는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 한 개를 찾아낸다는 얘기는 어떤 놈을 찾아내냐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다시 말하면 나는 x를 예를 들어 x1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대입했더니 이꼴 제로가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큰 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3차 방정식 풀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를 찾아야, 그러면 요 식에다가 지금 주어져 있는 식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식의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꼴 제로가 성립하게 찾아내는 이런 짓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꼴 제로가 대입해서 성립하는 놈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럼 모든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볼 거냐? 그렇진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상수, 요 상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 중에 성립하는 놈이 있을 거야. 23이 되니까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3 중에서 대입해서 성립하는 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씩 집어넣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 x 이꼴 1을 집어넣어 봐요. 자, 이러면 1 마이너스 9 더하기 13 더하기 23이 되어서 제로가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근이 아니에요. 자, 순서적으로 x 이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에 더하기 23이 되어서 이꼴 제로가 되는구나 하고 요런 근 하나를 찾아냅니다. 자, 근을 하나 찾아내고 나면, 자, 그러면 우리는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근을 찾은 거지, 그지? 자,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찾으면 3차 방정식, 3차식 요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이렇게 말이야. 1, 마이너스 9, 13, 23을 자, 방금 전에 찾아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야. 자, 1 내려오고 마1, 마10이 내려오겠지, 그지? 그리고 10, 23이 내려오겠지? 마23 제로가 된다. 자, 이러면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3이 되는구나. 이꼴 제로가 되는구나 하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찾아내고 난 뒤에 이제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의 곱으로 된 거거든. 1차는 당연히 이꼴 제로, 역시나 우리가 찾아낸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2차로 되어 있는 거 이꼴 제로를 합니다. 만약에 2차가 인수분해 된다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x 이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근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음수가 되면 i인 복소수가 나타나겠다. 그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게 3차 방정식 풀이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보면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는데 알파라고 하는 거가 얘, 베타라고 하는 게 요거 플러스와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라고 친다면 5 플러스 루트 2나 5 마이너스 루트 2는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절대치 더하기 5 플러스 루트 2와
5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해줘라 라고 하는 마이너스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5 하면 루트 2 루트 2 없어지고 결국은 11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3차 방정식 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3차 방정식 풀이를 했으면 이제 차수를 높여서 4차 방정식 풀이도 해봅시다. 4차 방정식은 실제로 3차 방정식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에서는 또 다른 방정식 풀이법이 존재를 해요. 자, 요거 좀 뒤에 얘기할 겁니다.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못하는 상태의 4차 방정식을 만났어요.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을 만났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대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하든가 하고 똑같은, 기본적으로 보면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4차 방정식, 얘도 아무 액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얘의 근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3차 방정식은 근을 하나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하나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4차 방정식은 근을 2개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물론 얘는 완전히 무조건 아니야. 4차 방정식은 모양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놈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다른 모양을 인수분해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근을 2개를 찾아줘야 돼요. 자, 근 2개는 당연히 대입해서 성립하는 근 2개를 찾아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3차 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요거하고 똑같게 여러분들은 x에다 숫자를 집어넣어 봅니다. 자, 숫자는 어떤 놈을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에 있는 1, 얘의 약수. 약수. 물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얘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2개를 찾아줘야 돼요. x에다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근을 하나 찾았구나. 3차 방정식은 이렇게 근 하나만 찾으면 바로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4차 방정식은 그렇지 않고 하나 더 찾아야 돼요. x 이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x 이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또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개째를 찾아내요. 2개를 찾아줘야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개를 찾았으면 이제 조립제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1, 2, 0 집어넣어야지. 이게 제곱자리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조립제법은 구해진 건 1과 마이너스 1을 순서와 관계없이 한 번씩 해주면 돼요. 자, 일단 1로 합시다. 1 내려가고 1이니까 3이 될 거고, 다시 3 내려가고 3이 될 거고, 다시 3 올라가면 1이 될 거고, 1 가서 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우리는 마이너스 1로 해봅니다. 자, 1, 마이너스 1 올라가고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올라가고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올라가고 0 됩니다. 자, 이렇게 다들 우리가 근을 찾은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면 0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1,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꼴 제로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4차 방정식은 얘 이꼴 제로랑 얘 이꼴 제로랑 2차식 이꼴 제로 이렇게 총 3종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2개는 이미 찾은 건이고 여기에서만 근을 찾아주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으면 되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그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은 얘랑 요거의 근이 될 거야. 단 지금 상태는 x 플러스 1이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꼴 제로로 만들고 난 뒤에 x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는구나 하고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4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아까 방금 전 4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를 하면서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차 방정식은 기본 풀이밖에 없는데 4차 방정식은 특별한 모양일 때 인수분해하는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걸 볼 겁니다. 자, 특별한 모양 중에 제일 첫 번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보통 치환이라고 하는 모양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4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4차가 나오니까 요 전체는 4차 방정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차 방정식을 보니까 눈에 확 띄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뭐가 확 띄니 하는 걸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 x의 제곱 더하기 x가 똑같은 식으로 하나는 제곱이 돼 있고 하나는 제곱이 돼 있지 않는 걸로 눈에 확 띄게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4차 방정식 풀이를 뭘 이용해서 치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4차 방정식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식을 하나의 문자 x의 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똑같은 모양의 식을 하나의 문자 t라고 하는 걸로 치환을 해놓으면 이게 제곱을 치환한 거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돌변을 하게 돼요. 자, 여기를 t라고 치환하고 나면 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 이꼴 제로가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지. 자, 2차식은 우리가 플러스 3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t의 플러스 3과 t의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라고 하는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질 거예요.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t라고 하는 거는 이미 치환을 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를 우리가 t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t에다가 돌려넣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과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꼴 제로라고 하는 폼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주어진 4차 방정식 얘가 2차 두 마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2차 두 마리 중에 만약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놈이 있다면 마저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그대로 인수분해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요 놈의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마저 인수분해를 해서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에 자, 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난 뒤에 1차가 나온 거는 이꼴 제로로 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이꼴 제로를 하고 난 뒤에 근의 공식을 써주면 돼요. 자, 앞에 있는 거는 x 이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13이 나올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얘는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는 짓을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했지, 그지? 모양이 조금 달라지겠다, 그지? 자, 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면 루트 11i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고 나니까 우리는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요 두 놈이 알파와 베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흑은이다 했으니까 얘가 감마와 델타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의 곱과 감마 델타의 곱을 구하면 얘 두 개 곱한 거랑 얘 두 개 곱한 걸 서로 빼주면 되는 거지, 그지? 다음, 자, 요건 곱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아예 인수분해가 되기 전 상태에서 얘 이꼴 제로에서 두 근이 나오고 얘 이꼴 제로에서 두 근이 나오고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실근이 나오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얘는 흑근이 나오니까 두 근의 곱은 3이구나 해서 두 개를 빼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빼면 5가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치환형이라 그래요. 치환형 중에 약간 특이한 꼴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봅시다. 자, 4차 방정식이에요. x, x-1, x-2, x-3으로 곱하게 되면 요거 통째로는 4차가 될 거야. 마이너스 24까지 붙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인수분해된 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1차 4마리의 곱으로 되어 있는 4차 방정식, 그리고 상수 등이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4차 방정식, 이런 4차 방정식의 경우에도 치환형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치환할 거냐? 요거는 이 상태에서는 치환을 할 수가 없고요. 4개의 1차 곱을 2개씩 엮어서 곱하고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치환할 수 있는 놈이 튀어나와요. 자, 우리가 2개씩 엮어서 곱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뭘 2개씩 엮을 거냐면 이렇게 2개씩 엮을 거예요. x-1하고 x-1을 엮어서 곱할 거고요. x라고 하는 놈하고 x-3을 엮어서 곱할 거예요. 자, 역량 기준이 어떻게 엮어놓은 거냐면 2개를 더했을 때, 뭐 상수항을 더했을 때, 혹은 식 자체를 더했을 때 같은 식이 나오게끔 엮어놓은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 2x-3이 나오는데, 요것도 2개를 더하면 2x-3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일단 1차 전개를 합니다. 자, x와 x-3을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될 거예요. 그 다음 x-1과 x-2를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4가 붙어 있는 꼴입니다. 이 꼴 제로가 되어 있는 꼴이에요. 그러면 요렇게까지 2개씩 묶으면 방금 전에 세웠던 것처럼 똑같은 모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눈에 보여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눈에 보이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걸 t라고 치환을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t라고 치환을 해야, 치환을 하고 나면 이게 2차가 될 거예요. t 곱하기 t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4 이꼴 제로라고 하는 놈이 돼요. 이거 마저 인수분해를 하려니까 다 전개를 해야 될 거예요. t의 제곱 더하기 2t의 마이너스 24 이꼴 제로라고 하는 식이 되니 4, 6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하면 되지, 그죠? 그대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t의 마이너스 4 곱하기 t의 플러스 6 이꼴 제로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난 뒤에 t에 대한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t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는 짓을 해요. 그대로 집어넣는 짓을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랑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꼴 제로라고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4차 방정식의 곱은 얘가 제로가 되는 거하고 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수분해 되는 거는 다시 인수분해까지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x-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지,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6 곱하기 더하기 꼴 제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x 이꼴 4랑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타나요. 2차 인수분해 되지 않는 거는 이 꼴 제로하고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 이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마이너스 15y 마이너스 15가 나오니까 15y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모든 흑은의 곱을 구하고 싶으니 얘의 곱을 구하면 된다, 야. 물론 이것도 똑같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까지 안 만들고, 자, 인수분해가 지금 1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 이꼴 제로는 당연히 4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실근이 될 거고, 얘 이꼴 제로의 경우에 판별식 t를 써보면 마이너스 15가 나와서 음수인 게 확인이 되니 얘 이꼴 제로가 흑은이 되겠다. 그러면 흑은의 곱은 금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면 돼요. 이게 치환형의 약간의 변형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할 때 치환형만 우리가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놈이 있냐? 치환형 외에는 그냥 근이 되는 거 2개 구해서 다 구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폼이 더 있어요. 또 한 가지 폼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호 2차식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자, 보호 2차식이라고 하는 놈은 보호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보호 2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방정식이 4제곱, 제곱, 상수로 되어 있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기차식을 주게 되면 보기차식이 그냥 부담 없이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야. 자, 지금 주고 있는 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8배의 x의 제곱 더하기 4 이꼴 제로라고 하는 요런 보기차식 방정식이야. 보기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얘가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지, 그지? 자, 이럴 때 우리는 보기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까지 풀어내냐면 보기차식을 강제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x의 4제곱 부분과 상수 부분을 뽑아내요. x의 4제곱 부분을 a의 제곱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상수 부분을 b의 제곱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a라고 하는 게 x제곱이고 b가 2인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사이에 뭘 끼워 넣어주냐면 2ab를 끼워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a 더하기 b의 제곱, a-b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걸 강제로 만들어서 앞쪽에 있는 제곱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자, 중간에 끼워 넣는 게 2ab니까 지금은 2하고 x제곱하고 2를 곱한 거니까 4x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중간에 4x제곱을 끼워 넣어주면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2ab라고 하는 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x의 제곱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4로 제곱을 만들 수도 있고요. x의 제곱 더하기 4x의 x의 4제곱이지 4x의 제곱 더하기 4로 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무슨 짓만 해주면 되냐면 일단 강제로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강제로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사실은 x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4x제곱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 8x제곱인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8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4x제곱을 붙여줘야 될 거고요. 자, 4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8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12x제곱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꼴 제로가 돼 있는 폼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면 이 중에 빼기 제곱이 되는 놈이 한 놈이 있을 거야. 자, 요 놈의 경우에는 빼기 2x의 제곱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놈은 빼기까지는 좋은데 말이야. 12x제곱을 무언가의 제곱으로 해석하려니 루트가 나오지. 예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쁘게 빼기 제곱이 되는 놈, 요 놈을 선택을 해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대로 제곱으로 묶어볼 건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4는 x제곱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뒤에 2x의 제곱이 붙은 거예요. 이꼴 제로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만들면 제곱 빼기 제곱의 인수분해는 빼기 한 번 더하기 한 번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빼기 2x랑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x 이꼴 제로라고 하는 폼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2차로 되어 있는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할 때도 그렇고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할 거니까 이런 모양보다는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놈과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꼴 제로라고 하는 놈으로 만들어져요. 만약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맞아 할 겁니다. 만약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맞아 할 겁니다.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 이꼴 제로를 근해 공식으로 얘 이꼴 제로를 근해 공식으로 근을 다 찾아주면 돼요.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3이 될 거고요.
자, 요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야. 우리는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를 구하고 싶으니까 제일 큰 거는 그러면 제일 큰 건이 되는 알파라고 하는 놈은 1 더하기 루트 3이구나. 제일 작은 거는 여기서 나오겠지? 제일 작은 건이 되는 베타라고 하는 놈은 마 1, 마 루트 3이구나 하고 찾아내요. 자, 우리는 이걸 빼고 싶으니까 그러면 2배가 되어서 2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보기차식의 그러니까 보기차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4차의 특별한 꼴의 방정식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방금 전까지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하냐, 해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한 게 4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근을 구한 거야? 자, 문제 봅시다. 3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x 마이너스 9 이꼴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왜?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얘의 근을 구해보니 한 근이 뭐다? 3이라고 하는 거가 나왔다고 그래.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 요걸 구하고 싶다는 거야. 자,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근 조건 혹은 근이다 조건. 근 조건이라 그래요. 3차 방정식에 근을 명시를 하고 있는 조건이야. 근이 얼마다. 4차 방정식에 근이 얼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조건이라 그래. 이런 근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대입 성립하면 된다. 자,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이꼴 제로가 성립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명심을 해 놓으면 이 문제는 되게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x에다가 3이 근이었으니까 3을 대입할 겁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k에 더하기 3k 더하기 6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이꼴 제로가 성립한다고. 자, 얘 두 놈을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6k가 될 거고요. 자, 얘를 두 개 계산하면 세 마리를 계산하면 24가 될 거예요. 넘겨서 정리하면 6k가 24가 나와서 k가 4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자, k가 4인 걸 알았으면 이제 나머지 두 건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는 k를 그대로 돌려 집어넣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배의 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이꼴 제로인 3차 방정식이구나.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고 난 뒤에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 하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미 근은 알아요. 3.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을 3으로 그냥 해버립니다. 6-9를 3으로 조립제법 해버려요. 자, 1 내려오고 3-1 되고 마이너스 1 올라가면 마이너스 1로 올라가면 얘가 마이너스 3 올라가니까 3 되고 제로가 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x-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꼴 제로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나온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두 건을 찾아내는 이런 짓을 해주면 됩니다. 단 얘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건데 근의 공식을 쓰기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1이 되는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는구나 하고 찾아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근이다라고 하는 조건, 근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했으면 근이 3이야, 근이 2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실근이야, 요거는 흑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마이너스 a 이꼴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을 갖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A 범위 알면 정수 A의 최소값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자, 얘도 인수분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더하기가 얼마인지 A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하지 않으면 못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정확하게는 얘가 어떤 식의 3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실근이니 흑은이니를 찾아내려면 무조건 하나 대입해서 제로 되는 건 찾아내고 시작해야지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얘를 찾아내고 난 뒤에 실근 하나, 흑은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짓을 하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에 대입해서 제로 되는 걸 무조건 찾아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A는 우리가 대입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 봅니다. 자, X에 1을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3에 더하기 A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 이꼴 제로가 돼 버리죠.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한 번에 찾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제로 됐으니 우리는 뭐 할 거다? 3차 방정식 풀이는 x 이꼴 1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다. 1 마이너스 3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하고 1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자, 1로 조립제법 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올라가고 제로 되고 제로가 a가 되고 제로가 돼버릴 거예요. 인수분해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이꼴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까지를 만들어놔야 흑은을 갖는지 실근을 갖는지 몇 개의 흑은을 갖는지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자, 얘가 1차와 2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차와 2차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대입해서 제로가 되는 놈을 찾고 이걸 그대로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와줘야 돼요. 자, 실근 찾아봅시다. 실근은 얘는 1차이기 때문에 x 이꼴 1이라는 실근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얘 이꼴 제로, 이놈 이꼴 제로라고 하는 거는 뭘 가져야 된다? 흑은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이 흑은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 4분의 D가 음수라는 얘기야. 1-A가 음수라는 얘기니 결국 A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다는 얘기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을 가지는 조건은 A가 1보다 큰 조건이라 정수 A의 최소값은 1보다 큰 거 중에 정수 중에 최소는 2가 되지, 그지? 그래서 답이 2가 되어지는 거예요. 흑은을 갖는 경우를 얘기했으면 싸그리 다 실근이 되는 조건도 당연히 있겠지, 그지? 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니까 이거는 가볍게 한번 가봅시다.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ax 더하기 a의 제곱 이꼴 제로라고 하는 근이 모두 실수이게끔 만들고 싶어요.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가 나올 건데 이 3개가 모두 실수이게끔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건데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대입해서 제로 되는 걸 무조건 하나 찾아주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난 뒤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입해서 제로가 되는 걸 찾으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의 약수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중에 대입해서 제로 되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걸 집어넣자고. x에다 1을 집어넣거나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제로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전혀 제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가 X에 A를 집어넣을 수는 없구나 하는 건 1을 집어넣을 수는 없구나. 요거는 실제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우리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 보냐면 A를 집어넣어 볼 거야. 자, 셈은 그냥 바로 갔는데 여러분들은 한 개씩 집어넣으면서 안 되는 걸 거쳐왔을 거예요. X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에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A 제곱 2A 제곱이니까 제로가 되는구나 하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걸 찾았으니까 우리는 A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완성할 겁니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A 제곱을 해놓고 우리는 A로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자, 1 내려오고 A가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A가 되고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꼴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자, 아까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을 만들었으니 한 개의 실근이 있고 이쪽에서 두 개의 흑은이 나오면 됐었는데 지금은 모두 실수가 되게끔 만들 거예요. 자, 모두 실수가 되게끔 만들면 x 이꼴 a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수지. 그러면 어디만 얘만 이꼴 제로가 실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자, 얘가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4분의 d를 써주면 됩니다. 자, 판별식 4분의 d는 1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기만 하면 실근을 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구나 하는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치수 A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조건, 근이라고 하는 조건은 일단 한 개만 얘기하면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근이다가 아니라 근이 실근을 가져, 흑근을 가져 라고 하는 것까지를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실근, 흑근 아니면 어떤 놈이 근이다 를 따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차 함수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차 함수까지 물론 4차 함수도 근과 계수의 관계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달아요. 그래서 3차 함수까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3차 함수는 어떤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냐 해서 우리는 3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3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쌤이 두 단계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뭐에 3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냐면 x의 세제곱에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꼴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에서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알파 베타 감마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이 되는 좀 괴수가 되는 PQR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이거야. 요게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간단해요. 세 근을 합쳐요. 세 근을 합쳐버리면 2차 계수의 반대부 마이너스 P가 돼요. 근을 두 개씩 곱해서 합쳐요. 두 개씩 곱해서 합쳐버리면 3차 방정식의 1차 계수가 됩니다. 자, 얘를 세 개를 다 곱해요. 그러면 상수항의 반대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뒤에도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자, 얘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는 근이라는 얘기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자, 그래서 요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의 더하기 r이라고 하는 거 얘가
알파, 베타, 감마로 근을 갖고 있으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는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P가 정확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Q가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나오고 R이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거에 반대부호가 나와요. 이거 전개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되게 간단해요. 그것도. 자, 지금 x의 세제곱이 개수가 1인 경우를 우리가 1번으로 얘기했다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놈이 들어가 있을 때야. 자,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 이꼴 제로라고 하는 폼으로 되어 있고 얘의 세 근을 똑같게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사실상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니? x제곱 앞에 있는 거에 반대부호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b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앞에 x세제곱 앞에 a라는 숫자가 있으면 a로 나누면 돼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거 얘는 뭐라 그랬냐면 x의 개수 c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로 나누면 되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에 우리는 t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a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고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큰과 계수의 관계 어떻게 적용할 거니? 이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 이꼴 제로라고 하는 놈을 갖고 있어요.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알파 베타에 더하기 베타 감마에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내면 알파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감마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의 값을 곱셈 공식의 활용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자, 우리는 알파의 제곱분의 1, 베타의 제곱분의 1, 감마의 제곱분의 1을 구할 거니까 이걸 일단은 통분합시다. 통분을 해버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곱셈 공식 활용으로 숫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니 여기는 가볍게 뭘 집어넣을 수 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니 하면 우리는 곱셈 공식 활용에 의해서 얘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을 거고요.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고요. 이 자리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25에서 뭐 6을 뺀 거니까 19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19구나. 자, 이렇게 식 정리할 때 뭘 사용할 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거다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식을 정리할 때 사용을 한다. 알파, 베타, 감마로 되어 있는 식을 정리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3차 방정식이 딱 나오고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순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들어져 있는 이따구 식이 나온다면 이따구 식을 근과 계수의 관계에 구해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나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얘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의 효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식은 요까지 안 해도 돼요.
어떤 특별한 식? 자, 문제 봅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아니고 이거 오타예요. a입니다. a. 자, 여기도 알파 아니고 a입니다. 자, 그래서 x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이꼴 제로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로 어떤 식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 식을 만들었는데 얘가 일단 마이너스 1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a가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때 이 식이 특별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식이 왜 특별한 식이니? 그냥 다 전개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 숫자 집어넣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우리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고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한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하고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풀려. 그런데 말이야, 무언가를 하나, 특별한 식이라 그랬잖아. 무언가를 하나 이용하면 그까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야. 뭘 이용하면? 인수정리예요. 아까 얘기했다. 무슨 말이냐?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 요 식을 다시 말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고 하는 놈은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하는 걸로 인수분해 된다야. 자, 쌤이 저걸 특별한 식이라고 그랬잖아. 왜 특별한 식이니? 숫자 알파, 숫자 베타, 숫자 감마로 되어 있는 식. 이거는 다전개하고 난데 근각계수의 관계로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2 더하기 알파와 2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감마가 나오게끔 x를 정해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이쪽부터 보자. 자,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인단 말이야. 이거 마이너스를 다 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개가 뽑혀서 마이너스가 되고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감마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숫자 알파, 숫자 베타, 숫자 감마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x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인수정리로 표현된 식에 집어넣으면 나오니, 자, x 이꼴 2라는 걸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버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더하기 4배의 a 더하기 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될 거고 더하기 a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얘를 뭐라 그랬냐면 요걸 우리가 10 마이너스 12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난 뒤에 5a에 더하기 2가 뭐가 된다? 12가 되어서 a가 2구나 하는 걸 빠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경우에는 근각계수의 관계와 곱셈 정리의 활용을 이용해서 식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합니다. 이 모양만 그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는 또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새로운 3차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새로운 3차 방정식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줬어. 일단 기본적으로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거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3이구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 얘는 2구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거 얘는 1이구나 하는 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3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데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알파 베타를 변형해서 근을 바꿉니다.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놈과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놈과 감마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요.
자, 얘가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지, 그지? 이때 ABC가 뭐냐 라는 얘기는 결국 알파를 근으로, 베타를 근으로, 감마를 근으로 말고 알파분의 1을 근으로,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놈을 만들어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또다시 뭘 사용할 거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는 세 근을 합치면 2차 계수의 반대부호가 나와요. 두 개씩 곱해서 합치면 1차 계수가 나와요. 세 개를 다 곱해버리면 상수항의 반대부호가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새로 주어진 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셋 다 합쳐. 그러면 2차 계수의 반대부호가 나올 거야. 두 개씩 곱해서 합쳐. 그러면 1차 계수가 나올 거고, 셋 다 곱해. 그러면 상수항이 나올 거야. 자, 그대로 가보자.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세 개를 다 더한 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을 할 거예요. 얘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되니 우리가 이미 알파, 베타, 감마는 1인 거 알고 있고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2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나? 두 개씩 곱해서 더합니다.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자, 얘는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지. 자, 알파 베타 감마는 1인 거 알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셋 다 곱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이 되는구나. 해서 요렇게 얘를 가지고 3차 방정식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x의 세제곱에 자, 셋 다 더한 거는 반대부호로 x제곱에 달라붙습니다.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같은 부호로 x 안에 달라붙습니다. 셋 다 곱한 거는 반대부호로 상수항에 달라붙고 이꼴 제로를 하게 되면 새로 만든 3차 방정식이 나온다. 이게 이놈이라는 얘기야. 자, 말할 때 최고 차수의 개수가 1이 아니라 3이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통째로 3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집 중에 하나가 이렇게 3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또 다른 근각계수의 효용이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이건 다른 걸 끼워 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3차 방정식의 또 다른 효용이 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8 이꼴 0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한 근을 1-루트3i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ab를 구해라 라고 하는 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이론 하나랑 플러스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a와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써먹습니다. 자, 어떤 이론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요거야. 자, 얘 1-루트3i라고 하는 게 근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개수는 실수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3차 방정식이 근이든 4차 방정식이 근이든 2차 방정식이 근이든 1-루트3i만 근을 가질 수는 없어. 1-루트3i만 딸랑 근을 가질 수는 없단 말이야. 네? 왜? 자, 우리 근의 공식 생각을 해보세요. 근의 공식은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죠? 그런데 봐라. 우리 i가 붙는 거는 여기가 음수일 때 i가 붙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이 어떠냐? i 붙은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이지. 다시 말하면 i가 플러스인 거하고 i 부분이 마이너스인 거는 혼자 근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짝을 이루면서 근이 된다고. 그래서 요걸 켤레근이라 그래요. 1-루트-i만 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1-루트-i가 근이면 자동으로 1 플러스 i라고 하는 켤레근을 가지게 돼요. 자, 우리는 3차 방정식 근을 전부 다 찾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켤레 관계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3i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한 거는 모르니까 뭐 감마라든지 알파라든지 이렇게 두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가지고 우리는 감마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큰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면 나머지 감마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A하고 B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이 지금 세 개가 주어진 거야. 얘가 주면서 자동으로 얘도 주어진 거고요. 감마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보냐면 이걸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봐요. 자, 세 근은 합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놈과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놈과 그 다음 감마를 다 더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된다? A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더해요.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거랑 감마를 곱하고 1 더하기 루트 3i라고 하는 거랑 감마를 곱하고 그 다음 1 더하기 루트 3i와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해줘야,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올 거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B가 나오겠지, 그지? 셋 다 곱합니다. 자,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거랑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거랑 감마를 셋 다 곱해줘야,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상수항의 반대부호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거 말이야 4예요, 4. 그러니까 감마가 2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올 거고요. 감마가 2면 위에 거 계산을 해보자. 감마 루트 3i, 감마 루트 3i는 서로 사라지고요. 감마가 2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까지 4가 될 거고 얘도 4예요. 그래서 8이구나 하고 B를 하는. 자, 루트 3i, 루트 3i 없애고 1, 1, 2니까 요게 4인 근이 A가 마이너스 4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A, B도 구할 수 있지만 감마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켤레 관계라고 하는 관계랑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A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금 전까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풀이를 했었고, 3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3차 방정식 중에 개 특별한 놈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3차 방정식 중에 개 특별한 놈이 두 마리예요. 한 마리씩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3차 방정식 중에 개 특별한 놈 1번이 어떤 놈이냐면 1번이 어떤 놈이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는 3차 방정식. 요 방정식이에요. 얘의 근이 무지하게 특별해요. 자, 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제로면 얘는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제로가 되어서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고 흑은 두 개를 가져요. 그러면 이 흑은 얘기야. 자, 얘는 다르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제로의 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특히나 얘의 흑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흑은이 무시하게 특별한 놈이야. 오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혹은 x 세제곱 이꼴 제로가 되는 놈이거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제로인 그의 흑은을 오메가라고 그랬을 때 얘는 특별한 규칙성을 가지게 돼요. 세 가지의 규칙성을 가지게 돼. 자, 얘는 워낙 특별한 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규칙성을 외웠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규칙성을 가지고 돼요. 두 번째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라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여기까지는 별 얘기가 아니잖아. 여기까지는 별 얘기가 아닌데? 그지? 왜? 야, 오메가 근이라며. 요따 넣으면 얘가 나오고 요따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요런 관계예요. 자, 보통 오메가라고 하는 흑은을 가지고 있으면 오메가 바인 켤레도 꼭 근으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돼요. 자, 요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 왜? 아니, 얘 근이라며. 근이 오메가가 되면 오메가 바도 같이 근인데 이거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적어놓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특별한, 자, 얘가 왜 특별해지냐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별한데요. 요거 얘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돼? 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돼?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니? 요걸 하나씩 이야기를 합시다. 자,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 지수의 지수. 오메가의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지수 형태는 꼭 나누기 3한 나머지로 표시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x 더하기 x분의 1 이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래요. 자, 얘는 x를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제로라고 하는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의 근이 되는 놈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세제곱은 1이다. 얘가 제로다. 근각계수의 관계 이렇게 성립을 한다고. 세제곱은 x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그러면 세제곱이 1이라는 의미가 뭐다? 지수를 나누기 3한 나머지로 표시해라 라는 의미가 되니까, 지수를 나누기 3한 나머지로 표시하라는 얘기가 여기에 x의 2014가 있잖아. x의 2014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x의 2014, 요 2014.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표시하세요. 2014를 3으로 나눈다고 진짜로 나누면 안 돼. 자리수를 합한 걸 나눠야지. 자리수를 합해버리면 여기가 7이야.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예요. 그러면 이게 x 제곱하고 같다야.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티귿은 뭐다?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자,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자, 통분합시다. 어차피 분모로 되어 있는 건 통분할 거잖아. x의 제곱에 x의 4제곱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x 4제곱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3으로 나눈 나머지로.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지. x의 제곱에 x 더하기 1입니다. 근데 말이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며. x를 그대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x제곱, 쌤 딴 거 했다, 그지? 다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말이야.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x제곱을 그대로 넘겨봅시다.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게 우리가 특별한, 특수한 3차 방정식 혹은 2차 방정식이야. 얘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만들 수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표시하면 된다. 그러면 뭐 2014뿐만 아니라 더 큰 숫자라도 우리는 되게 간단한 걸로 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대입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하면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제로다.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 이게 합을 할 거예요. 합을. 오메가라고 하는 놈을 합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연속 3개 합은 제로다는 의미예요. 얼마가 돼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니? 예를 들어 연속 3마리니까 오메가에 1235 더하기 오메가에 1234 더하기 오메가에 1233, 얘가 얼마냐? 이걸 보자고. 그러면 오메가에 1233으로 뽑아봐요. 그럼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돼요. 얘가 뭐라도 이게 제로니까 곱하면 당연히 제로 되지, 그지? 지수가 연속되게끔 3마리만 합해버리면 무조건 제로다 라는 의미가 돼.
자, 주어진 문제 보세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제로다라고 하는 거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좌라락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연속 3마리는 무조건 제로라고? 연속 3마리는 무조건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오메가의 98제곱에 더하기 오메가의 97제곱만 남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오메가의 98제곱, 97제곱은 어떻게 할까?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표시한다니까. 98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예요. 9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다.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쟤는 얼마게? 아니, 얘 쓰면 되잖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1만 털렁 넘기면 마이너스 1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특수한, 특별한 3차 방정식의 근 혹은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어떻게 특별해? 자, 이렇게 3개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로 특별하다. 그리고 방정식은 3차이거나 2차의 흑은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3차 방정식 2개 있다 그랬지 처음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얘가 첫 번째 거. 그렇죠? 얘가 첫 번째 거. 얘가 첫 번째 건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방금 전에 있던 이 1번 말이야. 1번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얘는 지수를 나누기 3으로 한 나머지로 딱 표시해보면 된다. 그 다음 합을 제로로 만들 거다. 그리고 대입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는 이런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마리는 그냥 대입하는 데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나머지 한 마리를 얘기해 줄게요. 똑같은 모양 같아. 잘 비교해야 돼요. 두 번째 특별한 3차 방정식의 흑은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 제로이다 이거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제로다의 흑을 오메가라고 그랬을 때 생기는 특징이에요. 자, 얘도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 두 번째,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가 된다는 특징. 세 번째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1이 되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된다는 특징. 약간씩 차이 있지, 그지? 뭐 당연히 이거 대입한 거고요. 이거 대입한 거고요. 얘는 큰과 개수의 관계 쓴 거예요. 원래 이거 1이었단 말이야. 더하기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이었는데 특징이 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거는 얘는 그냥 대입에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문제를 보면서 대입에 쓴다는 게 어떤 말이냐. 자, 2차 방은 지금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꼴 1 제로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얘가 특별한 놈 두 번째지, 그지? 두 번째. 자, 우리는 뭘 구하고 싶으냐면 x의 10제곱 더하기 오메가지, 그지? 오메가의 10제곱. 오메가의 1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5제곱 더하기 1이 얼마인지를 찾아내고 싶어요. 자, 이럴 때 거듭제곱이 조금 크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이렇게 거듭제곱이 크게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아까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했잖아. 이건 못해. 그래서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오메가의 세제곱에 세제곱을 하면 오메가 9제곱일 거고 여기 오메가를 곱하면 될 거란 말이야. 더하기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자, 왜 이렇게 바꾸니? 아니 1차로 만들으려면 그러니까. 그리고 차수가 낮은 게 더 좋지, 그지? 왜 이렇게 바꾸니? 세제곱을 대입하려고. 누구? 마이너스 1을. 요따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요. 요따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돼요.
대입할 때만 쓴다 그랬잖아. 자, 얘는 마찬가지야. 자,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 요 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오메가에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간단한 식으로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특별한 3차 방정식의 근이야. 자, 요 두 개는 여러분들 외워야 합니다.